만나겠네요. 만나서 또 네. 예, 깜빵 동지회 만들면 되겠네요. 자, 오늘 오마이뉴스가 아마 멀리서 카메라로 지금 포착을 한 것 같은데요. 윤석열 대통령의 모습이 오랜만에 아마 포착이 됐습니다. 감독님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실까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기 보시면 오마이뉴스가 이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을 찍었는데 저기 보시면 경호원들 일부를 대동하고 나와서 지금 그 관저 밑에 길에서 쭉 이렇게 살펴보는 장면이 지금 오늘 포착이 된 겁니다. 아마 멀리서 봐도 아마 윤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오늘 낮 12시 53분부터 7분 동안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윤 대통령으로 추정되는 한 남성이 수행원 및 경호원들과 이리저리 움직이는 모습이 오마이 뉴스에 포착이 됐습니다. 네. 예. 자, 이렇게 나온 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몇 가지 좀 이유가 있다고 보는데요. 우선 최근에 이제 어제 공수처장이 나와서 네. 민주당의 김용민이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관저에 있느냐? 딴 데 있다는 소문이 있다. 그리고 며칠 전에 그 대통령 경호차인 뭐 벤츠 마이바 2대가 지금 이 관저로 나온 그런 뭐 장면들이 목격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자, 그렇다 보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는 게 이제 과연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에 있느냐 이 부분을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어디 뭐 혹시 다른 데 피신한 거 아니냐 지금 체포영장에 대비해서 옆에 있는 국방부 장관 공간이나 아니면 합참 벙커 뭐 이런 데로 간 거 아니냐 네. 뭐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어요. 네. 참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의식해서 모르겠지만 오늘 윤 대통령이 저렇게 나온 것은 지금 이제 내에 있다, 관저 안에 있다라는 걸 한번 보여주기 위한 그렇죠. 그런 어떤 저는 행동으로 보여지고 네.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본인이 이번에 저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서는 결연하게 좀 뭔가 대응하겠다. 그러면서 오늘 이 경호처가 쌓아놓았던 이 장벽들 뭐 이런 것들을 두루 살펴보고 뭐 지시하는 장면도 있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본인이 아마 직접적으로 이번에 그 체포영장 저지 문제를 마치 지휘하는 것처럼 예. 뭐 그런 장면도 보여진 것 같아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오마이뉴스가 뭐 단독으로 보도한 사진이요. 한 장, 둘, 셋, 넷, 다섯, 여섯, 7장, 8장 이렇게 됩니다. 근데 네. 여러 장면이 찍히는데 이 8컷을 보면요. 맨 마지막에 마지막 컷은 이제 대통령이 뭔가 주변에다 얘기를 하고 뒤돌아서서 이제 되돌아가려고 하는 네. 그 등짝이 보이는 등 쪽이 보이는 이제 사진이거든요. 이런 것도 봐서는 지금 뭐 경호 태세가 어떠한지 뭐 등등 현장 점검을 나온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을 주는 뭐 그런 사진들 8장이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현장 점검을 나왔다기보다는 방금 우리 현정님도 얘기했듯이 어제 법사위에서 말이죠. 네. 아까 김용민뿐만 아니라 박범계도 똑같아요. 박범계도 지금 윤석열이 관저에 있느냐 오동훈 공수처장 계속 부르니까 도주했을 가능성도 있지 않겠느냐 했더니 또 오동훈이가 그렇다고 했어요. 애매하게 또 이야기했죠. 네, 애매하게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뭐 하고 있다. 뭐 보고는 받았으나 여기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다. 진짜 뭐 충분히 윤 대통령이 뭐 어디 도주했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뉘앙스를 풍겼어요. 근데 네네. 이 공수처장 오동훈은 거의 뭐 양치기 소년이 돼 있잖아요. 네? 그 능력도 안 되고 깜도 안 되는데 말은 앞서 나가요. 말은. 수사기관의 책임자가 말이 앞서 나가면 됩니까? 행동으로서 모든 걸 보여줘야 되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이제 안규백이 제보를 받았다. 제보를 어디로부터 받았는가? 대통령 경호처 관계자로부터 제보를 받았는데 대통령은 이미 한남동 관저를 떠나서 용산에서 벗어나서 다른 곳에 도피 중에 있다. 뭐 이런 얘기다. 네. 이 사람들이 어리둥절했죠. 네. 근데 만에 하나 정말 대통령이 도주했다면 윤 대통령 그걸로 끝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그렇죠. 아니 네. 말이 안 되는 이야기죠.
어떻게 여기 지금 이걸 빠져나가겠습니까? 빠져나간다 그러면 사실은 국민 여론도 그렇고 사실 네. 윤 대통령 지키겠다는 사람들도 그렇죠. 전혀 명분이 없어지고 모든 네. 게 다 끝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자체는 말이 안 되는 건데 마치 민주당이 뭔가 대통령이 어디 지금 도피한 것처럼 어제 상임위에서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다 보니까 국민들 사이에서도 뭐 그런 게 아니냐 아마 그런 어떤 이 우려가 이제 커지니까 오늘 직접 이렇게 나와서 현장을 점검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계속 지금 관저 있다라는 걸 오늘 저 사진을 통해서 일단 확인을 해 준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지금 체포영장이 이제 일단 서부지법에서 거듭 발부가 됐고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도 이번에 그 서부지법에서 한 이제 110조, 120조 제외한 부분들 그런 뭐 별로 문제가 없다는 듯이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주류설이다 뭐 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그게 뭐 법적으로는 또 법률가들 얘기 들어보면 그렇게 해석하는 게 다수설이에요. 그러니까 네. 수색에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건을 수색하기 위해서 압수하게 하기 위한 압수수색 영장이 있고 그다음에 체포를 위해서 어느 일정 장소를 수색해야 되는 체포 수색이 있다. 네. 물건을 압수하기 위한 수색과 인신을 체포하기 위한 수색 같이 수색이라는 게 있지만 이거는 다르다. 그래서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맞다. 뭐 이게 이제 다수설이기는 하죠. 그런데 저는 그거보다도 왜 공수처가 이 권한도 없고 깜도 안 되고 이런 데가 왜 이걸 주도하는가가 훨씬 더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이제 공수처가 과연 지금 경찰과 들어간다고 그러지만 여기 지금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제가 볼 때는 뾰족한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특공대를 투입을 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보면 한남동 지금 관저 주변은 철조망으로 다 지금 쌓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남초등학교에서 올라오는 그 산책길도 전부 다 철조망으로 다 막아버렸어요. 그리고 앞에는 지금 이 대형 버스로 전부 다 일단 길을 막아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견인하지 않으면 지금 올라갈 수 없는 이제 그런 상황이고 경호처 요원들은 대략 지금 경호처 요원들 한 500명 좀 넘고 55 경비단 다 포함하면 한 1000몇백 명 된다고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 인력으로 지금 막겠다는 건데 경찰은 여기 한 몇 배 정도 더 되는 인력으로 지금 투입을 하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면 진짜 유혈 사태 나는 거 아닌가요? 저는요. 제가 그 의원 시절에 이제 행정안전위 소속일 때 네. 그 사당동 사거리에서 과천 쪽으로 남태령 고개 넘어가는데 그때 이제 특전사령부 네네. 그 뭐가 있었어요. 거기 가서 특전사 시범 그 훈련하는 걸 봤거든요. 네네. 직접. 네.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저기 이렇게 그 밧줄 타고요. 그 밧줄을 그 몸에 메고요. 레펠이라고 그러네. 네, 그래갖고 바로 90도 된 데를 이렇게 그 옥상에서 말이죠. 그 밧줄 타고 이렇게 뛰어내려가지고 창문 깨갖고 들어가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말 그 경찰 특공대가 투입된다는 거는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서 진압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네. 그 그러니까 적군일 때나 쓸 수 있는 게 뭐 테러범이나 뭐 그런 거죠. 테러라든가. 네. 근데 그 특공대가 투입돼 갖고 그렇게 한다. 만약에 철조망을 쳐나가고 이제 담을 넘어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럼 헬기로 특공대를 투입하겠다는 그런 얘기 같아요. 맞아요. 예. 네? 헬기로. 그러면요, 이건 99% 무력 충돌 납니다. 네. 무력 충돌 나면은 유혈 사태는 저는 뭐 거의 필연적인 코스라고 봅니다. 네. 그렇게 되는 순간 아까 우리가 시작하면서 얘기했듯이 대한민국의 국격은 뭐 그냥 바닥에 떨어지는 거고요. 그 다음날 경제 금융시장 지표 완전히 망가질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상계엄도 워낙 충격이 컸지만 그나마 밤에 한 2시간 반짝 이루어졌고 이제 국회에 들어갔던 모습만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충격이 덜하지만 지금 이 관저에 들어간다는 거는 이거는 또 다른 지금 문제죠. 그럼요. 왜냐하면 진짜 우리가 무슨 뭐 아프리카나 저 어디 남미의 국가는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대통령의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위해서 지금 군의 특공대가 여기를 들어갔고 경호처가 지금 이걸 막았다. 지금 촬영을 막고 있다. 이 모습이 세계에 다 알려진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네. 이게 뭐라고 보겠습니까? 이런 대한민국에 누가 투자를 하겠다고 하겠습니까? 투자하겠다는 것도 다 처리하죠. 그럼요. 이렇게 정정이 불안한 나라에 뭘 믿고 투자를 하겠습니까? 네.
예, 그 시장이 제일 싫어하는 게 불확실성 아닙니까? 근데 1979년 12월 12일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 신군부의 그런 일종의 반란이었죠. 12.12 쿠데타라고 하는데 그때 이제 아군들끼리의 충돌이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45년 동안 저런 일이 없었어요. 네. 근데 만약에 대통령 체포를 위해서 경찰 특공대까지 투입해가지고 거기서 무력 충돌과 유혈 사태가 일어난다. 대한민국은요 정확히 반세기 전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참 저희가 너무나 걱정이 되고 해서 이게 지금 1차 집행 때와는 또 다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양측에서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최대한의 모든 것들을 다 계획을 짜서 지금 시행을 하기 때문에 공수처도 뭐 이번 기회에 만약에 성공하지 못하면 아마 공처는 뭐 없어질 것 같습니다. 거의 해체가 될 조직 같고 경찰도 지금 뭐 명운을 건 것 같고 경호처도 지금 사실은 여기서 더 이상 물러날 곳이 없다. 오늘 아마 대통령이 저 나온 모습은 결국은 아마 그런 것들을 좀 그러니까 과시하기 위한 게 아닌가. 내가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다.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서 또 지지층들에게 더 좀 막아달라. 이런 어떤 의미를 뭐 하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늘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 측의 윤곽근 변호사가 조금 전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기소나 구속영장을 아예 청구를 해라. 그리고 그러면 재판에 응할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대통령을 공처가 체포하겠다는 목적인데 이거는 망신주기다. 그리고 이 지금 현재 이 서부지법에서 발행한 체포영장은 수용할 수가 없다. 네. 그렇다면 정식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든지 아니면 기소를 해서 그러면 재판에 응하겠다. 이런 의미인데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구속영장 청구하라는 게 뭔지인데요. 저번에도 이제 공수처가 그 이제 체포영장에 응하지 않으니까 바로 이제 구속영장을 칠 것인지 체포영장을 한 번 더 발부받아서 체포를 한 번 더 시도할 것인지 갈림길에 섰는데 체포영장을 한 번 더 발부받는 거 두 번째 체포 시도로 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당시에 공수처의 선택지 중에 구속영장 청구를 바로 하는 것도 방법이었죠. 근데 윤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공수처가 나서서 하는 것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요.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신병 확보를 하려면요. 훗날 돌이켜봤을 때 1.1핵이라도 뭔가 흠결과 시비거리라든가 하자가 있어서는 안 될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주 탄탄하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은 정통 코스로 가야 됩니다. 내란 수사권이 있는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를 하던가 그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요. 영장실질심사를 받겠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구속영장 청구하라. 그다음에 재판에 응할 거. 그 얘기는 만약에 경찰이 검찰을 통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은 영장실질심사에 임하겠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그 그렇죠. 경우에는 아마 중앙지법에서 하게 되지 않을까 이런 거고 아니면 기소는 구속 기소가 있고 불구속 기소가 있잖아요. 뭐 그런 거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렇게 일단 입장을 이야기했고 그렇다면 이제 아마 공수처도 어제 사실은 이제 이 법사위에 가서 완전히 뭐 어제 민주당의 정청래하고 뭐 하는 거 한번 보십시오. 뭐 사형이다. 뭐 네. 그리고 뭐 바로 쳐들어가라. 아주 그냥 미쳤어요. 아주 그냥 정말 어떻게 법사위원장이라는 작자가 사형이라는 이야기를 그렇게 할 수 있으면서 그러니까 뭐 이성윤 전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아예 뭐 관을 메고 나오라 총 맞더라도 총 맞더라도 관을 메고 네. 나와라. 뭐 이런 식의 지금 그건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이런 이유가 자기들 지금 마음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지금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이재명이 최근 주변에 버럭도 자주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뭔가 지금 이 돌아가는 게 자기에게 그야말로 막 그 노다지가 거의 이제 굴러와서 네. 눈앞에 어른어른 거리는데 이게 잡힐 듯 말 듯 잡힐 듯 말 듯 또 자기 공직선거법 재판 항소심 이거랑 뭐 여러 가지 얽히면서 말이죠. 굉장히 극도로 신경이 예민해져 있어갖고 주변에 버럭도 많이 하고 짜증도 많이 내고 그만큼 그렇게 한다는 거는 본인이 평정심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다. 네. 절제력을 상당 부분 상실한 것이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발동할 때도 사실 정상적인 심리 상태가 아니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재명도 그와 비슷하다는 거죠, 지금. 지금 하여튼 뭐 이재명도 굉장히 이제 거의 뭐 정신적인 지금 패닉 상태. 감독님 어제 그 사진 한번 보여줄까요? 법정에 출두하는 사진. 저는 그거 보고 아주 빵 터졌는데 이재명이 법정에 출두하면서 이 코트를 입었어요. 네, 삑살이 났죠, 네, 코트가. 코트를 입었는데 단추를 잘못 껴서 이게 아주 잘못 깬 그 옷을 입고 가는 장면이 어제 아마 언론에 공개가 됐는데 제가 이걸 딱 보면서 야, 이 양반이 이거 정신이 지금 하나도 없구나. 옷 지금 제대로 입지도 못할 정도로 지금 이 거의 멘탈이 지금 붕괴 상태구나. 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다. 참 이재명이라는 사람이 항상 이 본인이 법정에 출두할 때는 지지자들이 많이 보고 있다는 그런 걸 의식해서 뭐 옷도 이렇게 탁 입고 또 뭐 악수도 하고 뭐 손도 흔들고 뭐 그렇게 하는 모습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요즘 얼굴을 보면 굉장히 굳어져 있어요. 근데 더군다나 어제 이 보면 단추를 잘못 꿰서 이 옷이 이 언밸런스하게 지금 옷을 입고 간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네. 그래서 거기에 그 달린 댓글 중에 아주 그냥 그 전곡을 찌르는 그 댓글이 있었어요. 그게 네. 뭐냐? 이재명 인생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그어진 인생이다. 네. 그러니까 자기 인생 지금 모든 게 잘못 끼어지다 보니까 옷조차도 지금 저 보십시오. 저 조금 더 밑에 사진 없나요? 그러니까 저게 네. 저걸로는 잘 식별이 안 됩니다 지금. 네. 아마 또 저 개딸들이 이제 앞으로 저렇게 옷 입고 다니지 않을까 싶어요. 이재명 패션. 이 우리 대표님 저 옷 잘못 입은 거 아니야? 네. 저게 요즘 신 패션이야. 네. 새로운 패션이야. 네. 라고 하면서 아마 개딸들은 이제 또 아마 저 박찬대나 정청래는 또 저렇게 입고 다닐걸요. 요즘 이게 유행이래. 뭐 이러면서 참 저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얼굴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지금 거의 굳어져서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재판부가요. 간단치 않은 것 같습니다. 빨리 재판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지를 지금 갖고 있고 이런 상황들을 이재명도 듣고 있겠죠. 듣고 있다 보니까 아마 굉장히 아마 지금 법원에 대해서 지금 또 이 윤석열 대통령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압박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일단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제 참 공수처가 저는 이게 한 번 실패를 했는데 더 믿을지 못할 게 이 뒷이야기지만 공수처가 그날 1차로 들어갔을 때 김밥을요. 네. 120줄을 싸울 것 같대요. 근데 자기 요원들 40명 정도 가는데 네. 김밥 30명 가는데 김밥을 120줄, 그러니까 1인당 한 4줄 정도 싸갔다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보통 김밥 가지고 오래 있으면 이 상하잖아요. 이 상한 김밥 이것도 모르고 이렇게 사갖고 물하고만 갖고 왔는데 결국은 점심시간에 다 나오는 바람에 김밥을 하나도 못 먹었대요. 그래서 결국은 돌아와서 그냥 120줄 싸가기는 120줄을 했는데 그냥 처리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수사 방법이나 이런 걸 한 번도 안 해본 집단이 이걸 하려다 보니까 이런 식의 지금 왜냐하면 우리가 전투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항상 전투하는 게 중요한 게 보급로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어떤 식이든지 뭔가 보급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화장실도 필요하잖아요.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다 갖춰져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들어가서 한 뭐 이틀 3일 뭐 계속 버틸 수가 있는데 근데 그것조차도 준비를 제대로 못했다는 거예요. 참 저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공수처가 2차 집행 때는 또 어떤 사고를 칠지 걱정이 앞섭니다. 자칫하면 이렇게 되면 꽤 문제가 될 수 있는 또 유혈 사태가 벌어지면 그때는 이걸 또 어떻게 할지 참 걱정되는 대목이 많습니다. 네, 참 모르겠습니다. 아마 오늘은 아닌 것 같고 내일이나 모레 중 뭔가 아마 경찰과 공수처가 시도를 할 것 같은데 참 불상사가 없어야 되겠습니다. 이 불상사가 일어나면 아마 이거는 비상계엄에 못지않는 그럼요. 굉장히 큰 충격파입니다. 충격파를 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은 뭔가 좀 타협점을 찾아야 될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는 이제 두 번째 이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시면서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